안녕하세요 여러분, 포도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올리브영의 PB 브랜드 중에 가장 잘 팔리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웨이크메이크 브랜드 모아보기 영상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웨이크메이크의 전체적인 제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웨이크메이크 브랜드는요, 올리브영 이제 BM팀에서 2015년도에 색조 메이크업계에 큰 변화가 올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시면서 만든 브랜드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지금처럼 색조가 다양하지 않은 시기였는데 올리브영에서 성구안을 발휘해서 지금의 성공된 웨이크메이크를 만든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립 카테고리를 시작으로 브랜드를 확장하기 시작했고요. 립에 이어서 이제 섀도우 팔레트로도 확장이 되면서 명실상부한 올리브영의 PB 제품 1위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된다님, 상은언니님, 혜림쌤님과 함께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베이스까지 만들어내면서 정말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웨이크메이크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Make Your Color, Make Your Skin이라는 슬로건처럼 각자의 개성에 맞는 컬러와 텍스처, 그리고 사용의 편의성을 중점으로 만든 브랜드이고요. 특히나 아침에 바르면 자기 전까지 남는 발색력과 지속력이 강점인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뷰티 업계에서는 사실 이 웨이크메이크에 대한 비판 여론도 꽤 많았어요. 사실 이 웨이크메이크 제품이 품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품질에 비해서는 가성비가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PB 제품인 거죠. 이 PB 제품들은 타 브랜드들에 비해서 중간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되기 때문에 마진율 자체가 높으니까 대체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는데요. 올리브영의 대표적인 PB 제품으로 필리밀리가 있죠. 필리밀리 보시면은 세일할 때는 브러쉬 막 2,000원, 3,000원 할 정도로 정말 가성비가 좋은 올리브영의 PB 제품인 필리밀리구나 라고 딱 생각을 하시는데 웨이크메이크 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올리브영의 저렴한 PB 제품인 웨이크메이크다가 아니라 그냥 그 브랜드 자체로 마치 PB가 아닌 것처럼 웨이크메이크다 라고 광고를 하면서 가격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 방법이라든지 가격들에 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브랜드라고도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제 돈 재산으로 구매한 웨이크메이크의 제품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웨이크메이크 첫 번째로 베이스 라인 먼저 보여드릴게요. 많은 뷰티 인플루언서 분들과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베이스 라인은 비건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지속력과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본품과 라텍스 퍼프 그리고 22년도 베이스의 가장 트렌드 제품인 스패츌라를 함께 출시함으로써 정말 많은 인기와 판매율을 보여준 라인이기도 합니다. 벨벳 비건 파운데이션과 비건 클린 순수 커버 쿠션 보여드릴게요. 파운데이션은 위와 아래가 꼬인 삼각형 기둥 형태의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기에는 너무 예쁜데 너무 큰 단점이 있더라고요. 용기의 모양 때문에 뚜껑을 완전히 닫으려면 케이스의 모양과 뚜껑의 모양이 맞아지도록 뚜껑을 살짝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닫으려고 뚜껑을 돌리면 펌프도 같이 돌아가면서 펌프가 계속 조금씩 열리게 되고 또 반대로 뚜껑이 잘 안 열려서 살짝 돌려서 열게 되는데 그러면 또 펌프가 같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뚜껑을 닫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데요. 디자인을 위해서 실용성이 떨어진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쿠션은 하얀 조약돌 모양의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안에 내장된 거울도 형태의 변화를 줌으로써 케이스를 전반적으로 오브제화 시킨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쿠션 퍼프는 물방울 형태의 퍼프를 가지고 있고요. 손가락이 닿는 지지 면적은 조금 단단한 소재를, 피부에 닿는 부분은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적당히 텐션감이 있는 퍼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스는 버튼식 결합형으로 플라스틱의 맞물림에 따라 잠금이 되는 노멀한 형식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쿠션 중에 하나의 케이스에 불량이 있더라고요. 케이스의 불량으로 결합 부분이 맞물리지 않는 결함이 발견되어서 이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두 가지 라인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사용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파운데이션의 경우 첫 제형은 낮은 밀도의 묽은 발림성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 사이사이로 스며들듯이 밀착이 되는데요. 점차 제형이 매트해지면서 피부와 완전히 픽싱이 되는 제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쿠션은 파운데이션보다는 밀도가 높은 액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첫 터치부터 어느 정도의 매트함이 느껴지면서 발리게 되고요. 이후 점차 건조되면서 피부에 픽싱이 되는 제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그먼트의 제형의 차이가 모공을 메꿀 때 두드러지게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모공에 스민 후에 픽싱이 되는 파운데이션 제형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모공 커버가 되는 장점이 있었고요.
쿠션의 경우에는 피그먼트 자체가 곱기 때문에 크게 단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파운데이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모공 끼임이나 각질 부각이 조금 생기는 편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발림성과 커버력에 대해서는 파운데이션과 쿠션 두 가지 라인 모두 피그먼트가 굉장히 고운 편에 속하는 제품군이기 때문에 매끈한 피부 결 표현과 모공 커버력 그리고 레이어를 쌓고 수정함에 있어서 거의 제가 사용한 베이스 라인 중 탑3 안에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제품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용기나 케이스에 아쉬운 부분이 많았지만 데일리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제품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컬러를 보시면 같은 호수일지라도 파운데이션에 비해 쿠션의 컬러감이 조금 더 밝고 핑크빛이 도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컬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우더 라인 제품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2호 소프트 쿨, 믹스 블러링 볼륨 블러셔 2호 분위기 쿨, 3호 소프트 뮤트, 믹스 블러링 볼륨 하이라이터 1호 하이라이터 2호 아이스 핑크입니다. 웨이크메이크의 파우더 라인인 믹스 블러링 라인은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컬러의 멀티 그라데이션이 특징인 라인이고요. 입자가 굉장히 고운 매트 파우더로 제품이 만들어져서 뽀송하게 모공을 메꿔주면서 은은하게 발색되는 것이 특징인 라인입니다. 우선 케이스의 물결 형태가 특징인 라인이기도 한데요. 빛에 비추면서 바닷물이 일렁이는 듯한 감각적인 디자인이 눈에 띄는 라인이고요. 단점이라면 전반적으로 가루 날림이 아주 심한 편에 속한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믹스 블러링 파우더 라인 쉐이딩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부분 믹스 컬러링하면 투톤이나 3톤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번 제품은 컬러가 그라데이션 되면서 공홈 설명상 4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안상으로는 A, B, B 플러스 C, C의 느낌으로 컬러가 구성되어 있어서 4가지 컬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 컬러의 차이가 가장 진한 두 컬러를 발색해 보았는데요. 컬러는 정말 회색에 가까운 회브라운 컬러와 노란기와 붉은기가 모두 빠진 쿨브라운 컬러로 구성되어 있고요. 회브라운 컬러로 1차적인 영역을 잡아주면서 그림자 음영을 얼굴에 만들어준 뒤에 조금 더 딥한 컬러감의 쿨브라운 컬러로 포인트 음영을 넣어주는 형식으로 사용해주면 될 것 같고요. 조금 귀찮다 하시면 컬러를 전반적으로 믹스해서 휘뚜루마뚜루 사용해주셔도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명도에 대비를 준 음영과 믹스한 음영입니다. 음영의 단차는 확실히 명도에 대비를 준 음영이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 믹스 블러링 라인 블러셔 보여드릴게요. 라이트한 핑크와 라벤더 컬러 그라데이션의 2호 분위기 쿨과 그레이시한 베이지와 뮤트한 라벤더 그라데이션의 3호 소프트 뮤트입니다. 2호의 베이스 색감은 여름 쿨톤 분들이 사용하실 만한 밝은 명도의 라일락 핑크 컬러감을 가지고 있고 포인트 색감 역시 굉장히 쿨한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색에 비해서 발색이 조금 더 라이트하게 되는 편이고요. 3호의 경우 베이스 색감은 핑크가 살짝 섞인 뮤트한 베이지 컬러를 가지고 있고 이어지는 포인트 색감의 경우 라벤더 색감이 진해지면서 베이지와 라벤더의 오묘한 조합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두 가지 컬러의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쿨톤과 웜톤 메이크업에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믹스 블러링 마지막 제품 하이라이터 제품입니다. 1호 하이라이터는 내추럴한 살구빛의 컬러를 2호 아이스 핑크는 조금 더 핑크가 더해진 컬러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1호 하이라이터와 2호 아이스 핑크의 발색을 보시면 하이라이터 라인 자체가 굉장히 은은하고 유사한 스킨톤의 샴페인 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색에 비해서 발색은 색감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고요. 조금의 핑크빛이 추가되었구나 하는 느낌으로 발색이 되었는데요. 글리터를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글리터 입자를 은은한 발색의 고운 피그먼트부터 조금 더 반사광과 굴절률이 좋은 피그먼트를 함께 구성한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핑크 컬러감이 들어간 2호 제품이 1호 제품보다는 조금 더 눈에 띄는 반사광을 가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1호 하이라이터부터 발색 보여드리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쉬머광의 하이라이터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자연스러운 양감을 살려주시고 싶으실 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2호 하이라이터는 미묘한 차이지만 조금 더 눈에 띄는 반사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량씩 손가락으로 발색을 더해주어서 포인트가 되는 하이라이터를 연출해주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섀도우 팔레트 라인입니다.
웨이크메이크는 싱글 섀도우가 아닌 팔레트 위주로 라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들톤의 조합으로 컬러가 구성된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와 멀티 팔레트의 유용성을 강조한 믹스 블러링 아이 팔레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의 경우 컬러 컨셉에 따라 총 9가지의 팔레트가 출시가 되었고요. 저는 핑크와 코랄, 브라운이 믹스되어 들어간 뉴트럴한 컬러감의 5호 뉴트럴 블러링, 베이지와 코랄, 브라운의 믹스로 구성된 6호 애프리콧 블러링, 라이트한 핑크와 라벤더, 그레이의 믹스로 구성된 7호 퓨어 라벤더 블러링, 베이지와 너티 브라운의 믹스로 구성된 8호 웜 너트 블러링, 토프 그레이와 라벤더, 회브라운의 믹스로 구성된 9호 쿨 토프 블러링을 구매해보았습니다.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의 경우 미들톤의 컬러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배치가 되어 컬러 컨셉별로 은은하면서 굉장히 디테일한 색감을 넣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미들톤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딥톤의 컬러들이 부족한 팔레트가 생기면서 라이너를 또다시 사용하게 됨으로써 멀티 팔레트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번에는 멀티 유즈 팔레트의 역할에 조금 더 중점을 둔 믹스 블러링 아이 팔레트 가져왔는데요. 총 5가지 호수가 출시되었는데 저는 쿨한 브라운 컬러의 무드로 구성된 3호 포레스트 브라운과 소프트와 웜톤 코랄 무드로 구성된 5호 보타닉 가든을 구매했습니다. 3호 포레스트 브라운의 경우 팔레트에 구성된 골드 글리터와 별 모양의 글리터 입자가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팔레트였는데요. 음영감에 집중할 수 있는 쉐이딩 컬러와 차분한 무드의 쿨 브라운 컬러감에 글리터 포인트를 넣어줌으로써 포레스트 브라운만의 아이덴티티를 살려준 구성이 눈에 띄는 팔레트였고요. 5호인 보타닉 가든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컬러감은 코랄과 브라운 베이스의 노멀한 웜톤 조합이지만 투톤의 블러셔 컬러가 내장됨으로써 메이크업의 전반적인 소프트한 웜톤 무드를 완벽하게 구현해주는 구성이 눈에 띄는 팔레트였습니다. 네 번째로 웨이크메이크 리얼 애쉬 펜슬 라이너입니다. 애쉬빛 컬러 베이스로 1호 샌디드 블랙, 2호 다크 애쉬 브라운, 3호 소프트 브라운, 4호 뮤티드 브라운으로 총 4가지 컬러로 구성된 라인이고요.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9호 풀토프 블러링 사용해준 메이크업인데요. 그윽한 2호 다크 애쉬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라인감을 넣어주고 애쉬 블랙 컬러의 1호 샌디드 블랙 컬러 사용해서 눈꼬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언더라인에 사용해주어 스모키함을 강조해줄 때도 자연스럽게 연출해줄 수 있는 컬러감을 가지고 있고요.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5호 뉴트럴 블러링 사용해준 메이크업인데요. 옅은 컬러감의 메이크업에는 3호 소프트 브라운 컬러로 라인감을 옅게 넣어주고 4호 뮤티드 브라운으로 눈꼬리를 그려주어서 소프트한 메이크업에 어울릴만한 자연스러운 컬러감의 라인도 넣어줄 수 있었습니다. 웨이크메이크의 마지막 제품군인 립 제품 모아보았는데요. 틴트 전 라인인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벨벳 블러링 픽싱 틴트, 워터 컬러링 퓨어 틴트 가져왔습니다. 다른 것보다 벨벳 블러링 픽싱 틴트와 워터 컬러링 퓨어 틴트의 케이스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됐는데요. 립 케이스의 톱니 같은 은각 라인이 립 상단부터 하단부까지 점차 좁아져서 삼각형 형태의 쉐입을 갖도록 만들어준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16호 핑크 데이즈, 9호 어텀 물릭, 벨벳 블러링 픽싱 틴트 5호 프롬페일, 8호 쿨 페어링, 워터 컬러링 퓨어 틴트 5호 핑크미, 6호 플럼풀 컬러이고요. 제가 구매한 컬러들을 보니까 딱 저의 취향이 너무 잘 보이는 컬러 선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형의 차이는 조금 더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가 첫 제형이 가장 윤광이 느껴지고 워터리하게 터치가 되었고요. 벨벳 블러링 픽싱 틴트는 첫 터치감부터 벨벳 제형과 두께감이 느껴지면서 발색되었습니다. 그리고 워터 컬러링 퓨어 틴트는 생각보다 밀도감이 느껴지는 액상이었는데요. 틴트 제형 중에 가장 얇은 두께감으로 발리는 것 역시 볼 수 있었습니다.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부터 발림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첫 터치감은 워터리하게 터치가 되지만 제형이 블러리하게 픽싱이 되면서 두께감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첫 발색에 비해 조금 더 진한 컬러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컬러를 그라데이션해서 올릴 때 첫 제형이 묽은 액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연출해주면서 발색해줄 수 있었고요. 이렇게 첫 액상과 픽싱 후에 액상이 다른 경우에는 쉽게 요플레 현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레이어를 해서 발라줄 경우에는 안쪽에 립 제형을 살짝 덜어내어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벨벳 블러링 픽싱 틴트 발림입니다. 벨벳 텍스처의 피그먼트들이 입술 표면을 덮으면서 발색되기 때문에 외색과 발색이 가장 유사한 틴트 라인이고요. 벨벳 파우더의 입자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두께감이 생겼을 때 가장 지저분하게 발릴 수 있는 제형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틴트 라인 중에 가장 착색력이 낮은 제품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워터컬러링 퓨어 틴트의 발림성 보시면 어플리케이터의 틴트 캐리의 양 자체는 많은 편이지만 제형이 입술에 펴발리게 되면서 얇게 입술에 밀착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라데이션을 올렸을 때도 워터리한 두 질감이 가장 쉽게 섞이면서 그라데이션의 경계가 가장 적은 제품이었고 전체 틴트 라인 중에서 가장 큰 반사광을 가진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피부 조직에 가장 쉽게 스미는지 전체 틴트 라인 중에 가장 착색력이 높았고요. 착색 후 컬러가 외색의 컬러보다는 조금 더 텁텁하게 남는 제품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웨이크메이크라는 브랜드 한번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모든 제품들은 저의 제돈제산 제품들이고요.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솔직하게 느낀 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에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